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의 실적 발표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8월 14일에 나왔고요. 자, 실적 발표되기 전인 5일 전에 제가 엔캠은 고성장 실적주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바 있는데 당시 주가는 하락세였기 때문에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증명이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엔캠 반기 보고서 지역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자, 이 QOQ라는 것은 직전 분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자, 보시면 미국향 매출이 67%가 늘었습니다. 자, 뭐 한국도 좀 많이 늘었고 기타에서도 좀 많이 늘었지만 단연 돋보이는 것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엔캠의 공격적인 북미향 캐파 증설이 단순 기대감,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즉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미 전해액 점유율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캐파 증설에는 이미 자금을 들였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나 뭐 당연히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공장 증설에 대한 비용은 이미 해결이 된 부분이고 고객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번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작년부터 테슬라가 엔캠에게 특수한 전액을 요청을 해왔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2170 배터리나 뭐 4680 이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가 앞당겨져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엔캠의 물량이 이번 2분기에 1분기 대비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그래프로 보면 미국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규제나 압박이 심한 것을 봤을 때 엔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자, 참고로 전액 전세계 1, 2, 3위 기업은 중국 기업입니다. 4위가 엔캠이고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FEOC로 인한 중국 규제, 유럽 핵심 원자재법 등등 2차 전지 기업들이 규제를 벗어나서 전해액을 찾으려면 결국 이 엔캠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격적인 북미 캐파 증설에 대한 매출 증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동안 있었던 의구심을 지울 수 있어서 급등한 게 주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출도 발표가 됐었는데 자, 엔캠은 편출 대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패시브 자금에 유입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수 변경이 적용되는 건 8월 30일이고요. 발표일 이후 첫 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 들어옵니다. 자,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은 주말로 휴일이기 때문에 9월 2일 정규장 마감 이후 들어오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에 유입이 있다면 이때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승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이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러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편입이 있지만 편출도 있습니다. 보통 시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편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도 주체가 이 반기 보고서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를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는 대량의 자금 유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이 동반됩니다. 대신 그 다음날 즉시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즉 제때 이탈하지 않으면 수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전량 매도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분할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절하고 시세 차익 물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을 때 다시 분할 매수로 비중을 관리하게 되면 적더라도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물량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는 당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기 보고서에 또 이제 파생상품 부채 뭐 3천억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또 많은데 자, 파생상품 부채는 무엇이냐? 파생상품 부채는 해당 상승분만큼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시 해당 파생상품 부채의 공정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죠. 자, 이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즉 주가 변동에 따라서 부채 규모가 변동될 뿐입니다.
엔캠은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파생상품 부채의 공정가치도 함께 상승을 한 것이고 회계상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즉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인 겁니다. 회사가 영업이나 장사를 못해서 현금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만큼 회계상의 그 갭을 손실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현금 손실이 없는 장부상 기재되는 것 뿐이다. 즉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전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엔캠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계 기업들이 전액 단가를 낮췄습니다. 급격하게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이 실적에 타격을 입었었는데, 자, 근데 오히려 엔캠만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캠이 북미 지역에서 매출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도 증명이 되었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테슬라, 파나소닉 등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에게 전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전액 단가가 더 저렴한 중국 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 엔캠을 선택한 자체가 법의 규제나 압박을 피하려면 엔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테슬라나 파나소닉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나 파나소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북미 내 모든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텍사스,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북미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 전액 생산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26년까지 북미 시장 점유율 5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유럽 핵심 원자재법, FEOC, 자, 등등 엔캠에게 모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엔캠의 공격적인 이런 캐파 증설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많이들 아시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전기차 어떻게 되냐. 자, 트럼프는 자동차 점유율을 전기차 50%까지 의무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바이든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죠.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것인데 왜 바이든은 50% 의무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강압적인 정책을 내놓았느냐. 이걸 폐지하겠다.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자체는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야 간 법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엔캠의 수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전혀 상관없이 엔캠은 전액 부문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있는 대로 다 담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주가는 당연히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갑니다. 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리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가 확인이 되거나 저점이라는 근거가 확인됐을 때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경기 침체 우려나 MSCI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단기 시세 차익 물량 등의 리스크, 이런 단기 고점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점을 특정할 근거를 확인하고 또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고금리 시대에 어떤 이윤도 없이 기회비용만 묶이고 수익이 적어지거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고 로또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단기 저점을 특정하는 근거, 단기 고점을 특정하는 근거 모두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공유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따라해보지 않으셔도 말씀드리는 근거를 지켜보실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게 손해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링크를 누르시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공가단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